왜냐면은 지방 수령들이 백성들 통치하는데 전념을 해야지, 왕이 왔다 그래서 와서 고개 숙이고 선물 갖다 바치고 하면은 민폐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신하들로 하여금 절대로 초정에 와가지고 인사치레 하지 마라, 이걸 지시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 일이 이 동네에 효자 없느냐 해가지고 수수문해서 알아봅니다. 그랬더니 이제 신하들이 와서 보고하기를, 진천에 가니까 김독숭이라는 사람이 자기 친부모뿐만 아니라 장인 장모까지도 지극정성으로 모신다는 걸 보고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그 세종대왕께서는 그러냐 하고서 김덕숭한테 크게 효자상을 내려줍니다. 그리고 이 김덕숭은 삼강 행실도라는 조선왕조 최고의 윤리체계에도 실려갑니다. 그래서 조선왕조의 효자 모델이 바로 여기서 지정한 김덕숭이라는 그 인물입니다. 또 4월 1일 날은 세종의 그 생일인데, 세종 생일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임금님, 여기 와 계신 임금님이 생일인데 주변 어떤 원로라든가 또는 어떤 지방관들이 그냥 생일 선물을 싸갖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러자 이제 세종대왕이 그것을 미리 예감을 하고서 자기 생일임에도 불구하고 일체 생일 선물을 가져오지 마라, 이렇게 금지를 시킵니다. 엄청나게 백성들을 사랑하고 배려를 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60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이제 5월 3일 다시 이제 한양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가을에 다시 초정을 방문을 합니다. 그게 이제 윤달이 껴가지고 7월 15일 날 한양을 이제 출발해서 또 5일을 거쳐가지고 하루에 한 70 내지 80리를 걸어옵니다. 임금님 행차가 하루에 한 70리에서 80리를 걸어가지고 이제 5일에 걸쳐서 이제 이곳에 당도를 하죠. 그런 다음에 또 한 57일간 이곳에 이제 머물다가 9월 22일 날 다시 이제 한양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러면 가을에 오셨을 때는 어떤 활동을 했느냐? 7월 22일 날 제일 먼저 한 게 가제 개편이라고,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 마음을 알죠. 세종대왕께서 눈병을 너무 고생스러우니까 이 눈병이 있는 사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염두에 둬가지고 이 고을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서 눈병 환자가 있으면은 데려와라, 나만 치료하기에는 너무 아깝다 해가지고 이 고을 청주 지역에 있는 눈병 환자들을 불려가지고 이 초정회에서 치료를 하게 해줍니다. 엄청난 백성 사랑이죠. 그럼 한 바퀴 쭉 돌아와서 8월 14일은 그 추석 전날이죠. 추석 전날에는 청주 향교에 책을 추석 선물로 선물합니다. 이런 활동을 이제 하시다가 9월 26일 날 한양으로 이제 다시 올라가시죠. 세종이 초정 행처 기간은 봄, 가을 두 번에 걸쳐가지고 총 135일입니다. 그 중에 이제 이 초정에만 머물렀던 기간은 119일이었습니다. 119일은 긴 시간입니까? 짧은 시간입니까? 도성을 놔두고 임금님이 이 초정 시골에서 119일이나 머물렀다는 것은 절대 짧은 기간 아니죠. 그리고 그 119일 동안 세종대왕이 보여준 마음, 행한 그 행적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아주 비교가 되는 것이, 이 비교하면 참 안 좋은 그 습관인데, 몇 년 뒤에 세조 임금이 또 여기에 오죠. 근데 세조 임금이 어떻게 여기에 왔고 이 초정에 와서 어떤 활동을 했는가라고 비교해 보면은 좀 쌍스러운 말을 좀 써가지고, 세조는 이 나쁜 놈, 이런 욕이 나올 정도로 별로 이렇게 쉽게 세울 바가 없는데, 상대적으로 세종대왕이 한 업적은 정말 한번 직접 읽어보십시오.
제 말 필요 없습니다. 읽어보시면은 왜 세종이 아니고 세종대왕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초정에서 보여준 것은 그야말로 백성 사랑, 나라 사랑, 한글 사랑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초정에서 보여준 세종의 정신은 무엇인가? 그건 한마디로 해서 치유, 힐링. 두 번째는 뭐니 해도 민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배려, 상생. 남을 먼저 신경 써주는, 심지어 말들까지도 신경을 써주는 그 배려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생명사랑. 그리고 다섯 번째는 효정신을 아주 몸으로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가죠. 그래서 이와 같은 초정에서 보여준 세종의 정신을 다양한 그 콘텐츠를 만든다면은 이 초정이 더 나가서 청주가 새로운 면모를 가진 세종 정신을 구현하는 그 고장으로서 장소성을 확보할 수가 있지 않을까 장담을 합니다. 그럼 어떤 앞으로 지금 부분적으로 하고 있지만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앞으로 어떤 활동이 있었으면 좋겠는가. 마침 여기 이제 시장님도 와서 계시기 때문에 더 그 의미 있는 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뭐 여러 그 프로젝트가 진행을 하고 있지만은 다른 그 여러 그 유럽이라든가 그 선진국의 그 전시 그 형태를 보면은 유물이 없어도 얼마든지 그 볼 수 있는, 또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 전시관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이 한양에서 출발해가지고 초정에 오고 또 초정에서 머무르면서 한 그 행적을 파노라마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거대한 그 원통형의 전시관을 지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세종대왕 그 리더십 아카데미를 뭐 청남대에서 하든 뭐 이곳에서 하든 진행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세종대왕 초정 500리길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길을 이제 활용해 가지고 세종대왕과 함께하는 그 인문학교를 정기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은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축제 컨셉으로서 제가 다 살펴보진 못했는데 세종대왕이 이곳에 와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그 청주 향교위에 책을 하사했거든요. 이 책을 하사했다는 얘기는 결국 선진 문물, 선진 지식을 청주 시민들한테 나눠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그 책 사랑 정신을 이어받아서 책 나눔 행사를 이 직지하고도 이제 연계시켜서 했으면은 그 바람직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떤 형태로든 효도 장치를, 그래서 뭐 스케일을 좀 크게 해가지고 전국의 100세 이상의 그 노인분들을 특별 초청해서 이 기루연을 연다든가 효도 잔치를 여는 그 프로그램은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광천수를 활용한 그 사이다 그 축제를 열면 좋지 않을까. 실제 그 세종대왕이 거쳐간 다음에 세조, 그 다음에 그 이후로 어떤 왕도 이곳에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충북선 기차가 이제 놓이면서 1920년대에 일본인들이 이 사이다를 여기서 개발을 했잖아요. 어쨌거나 이곳에서 그 사이다 축제를 일부 지역에서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이다 축제 형태로도 같이 결부시키면 좋은 컨셉이 되겠다는 사랑을 했고, 그 다음에 일종의 이제 이 세종의 정신을 구현하는 한 방식으로서 이 사랑 나눔 행사가 어떤 형태로든 구현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어떤 형태로든 세종대왕은 자기가 여기 있으면서 민폐 끼치는 것을 엄청나게 신경 썼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초정에 살고 있는 농민들한테 어떤 폐를 끼쳤는가, 초정에 살고 있는 동문들한테 어떤 폐를 끼쳤는가를 늘 감시하고 늘 보고하도록 해서 농민들한테 피해가 갔으면 늘 보상을 일일이 다 해줬습니다. 따라 이와 같은 사랑, 배려 정신을 이어받아서 이 초정축제에서는 이 사랑 나눔 행사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치유로서 또는 뭐 세종대왕 행차 애니메이션이라든가 방금 전에 좋은 그 애니메이션 비슷한 거 봤지만은 그다음에 세종대왕 행차 다큐 영화를 한번 좀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화나 아니면은 방송국 관계자를 통해 가지고 세종대왕 초정 행차 다큐멘터리가 꼭 하나 정도는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 욕심을 가져봤습니다. 또는 우리 지역 예술계의 큰 장점이 연극을 잘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지역의 그 연극인들이 세종대왕 행차 연극을 좀 만들어가지고 청주에서 그 상설 공연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그 희망을 가져봤습니다. 예, 시간상 이만 줄이겠습니다. 예, 질문은 안 받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머리가 반짝반짝 하셨죠? 여러분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보니까 세종대왕 행차를 하시고 어가행례를 하고 여기에서 뮤지컬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은 모든 분들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더욱더 발전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시장님 가시는데 박수 좀 한번 크게 부탁드려요. 일정이 너무 바쁘셔서 저 놀랬습니다. 실은 이 바깥에서 인문학 콘서트를 한다고